한국은 자국의 발전된 전자기술과 항공산업을 바탕으로 무인기 개발과 배치를 가속화하여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신화 밀리터리에 올라온 군사 칼럼 내용인데요. 한국의 무인기 전력에 대해 통시적 관점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있어 번역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인기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무인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방위사업청은 신속 시범 획득 사업화의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 사격 드론,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도입 계획을 체결했다. 투자 총액은 약 25억 달러다. 한국은 무인기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서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는 한편, 자체 항공산업의 이점을 살려 자폭용 무인기, 정찰 타격 복합형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무인기 개발 전략 3단계. 한국군이 무인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다. 한국이 무인기에 명확하게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8년으로 당시 무인 표적기를 연구 및 제작했다. 베트남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무인기의 거대한 군사적 잠재력은 한국군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군은 무인기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1988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대우중공업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1995년 2월 한국군은 이스라엘에서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1997년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하필을 구매해 1998년 인도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전술전략 무인기 부대를 구축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3단계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포병의 표적 좌표 획득 및 근거리 정찰, 국경 감시를 충족하는 소형 전술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송골매의 대량 배치로 3단계 전략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는 2012년부터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유사한 중저고도 다목적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이었고 3단계는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의 무인기 개발 전략은 세계 무인기 기술의 발전과 군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초소형 무인 정찰기와 소형 무인 공격기, 대형 스텔스 무인 작전기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해 자폭용 드론 대량 배치하나. 한국 국방부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서 주요 무인기는 초소형 소형 공격 무인기다. 그중 자폭용 무인기는 다츠사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접이식으로 전투원의 배낭에 보관할 수 있어 휴대성이 우수하다. 또한 전투원은 수초 만에 4대를 연속으로 띄운 뒤 자리를 피할 수 있어 생존성이 보장되며 비행체가 낙하 시에 스스로 위치 및 자세와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목표물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소총 조준 사격 무인기는 한국의 유맥 에어사가 개발했으며 기체 하단에 5.56mm 구경 K2 소총이 장착되어 있고 고배율 렌즈가 장착된 전자관악 카메라로 원거리 표적 식별이 가능하며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 및 조준할 수 있다.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무인기는 LIG 넥스원이 개발했으며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 야간에도 목표물을 정밀 추적 타격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서 초소형 공격 무인기를 구매하는 것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당시 무인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바이락타르 TB2 정찰 공격용 중고도 무인기와 하롭 자폭용 무인기 AN2 무인기를 대량 전쟁에 사용했다. 개조된 구형 AN2 무인기를 날려보내 아르메니아의 방공망을 활성화시켜 위치를 확인하고 하롭 자폭 무인기로 활성화된 방공 시스템을 공격한다. 그렇게 아르메니아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뒤 TB2 무인기는 탱크와 장갑차, 포병진지 등 지상 표적을 거침없이 공격하기 시작한다. 제공권을 장악한 뒤 저비용의 무인기를 활용하여 공격하고 지상군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 한국이 빠르게 도입한 무인기도 이러한 용도이며 원가가 낮고 일부는 개별 전투원이 휴대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뛰어나고 일선 전투부대에 공중 지원을 할 수 있다. 송골매는 혼날개와 폭이 좁은 이중꼬리 날개, 후면 동력 장치, 3점식 랜딩 기어를 채택한 전형적인 소형 무인 정찰기의 공기역 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처 외형이 매우 비슷하다. 송골매는 최대 이륙 중량 300kg, 최대 임무 중량 50kg,
채공 시간은 6시간, 항속거리는 150km이다. 기체 가운데 중심부에는 360도 회전하는 TV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 유공합식 발사대를 통해 이륙할 수 있고 활주로를 통한 착륙 또는 낙하산을 통해 회수된다. 송골매 1개 세트는 비행체 6대와 이동식 지상통제소, 이동식 발사 차량 등으로 구성되며 지상통제소에서 제어 명령을 중계할 수 있다. 한국의 카이는 다양한 소형 무인기를 개발해왔으며 송골매 외에도 KUS-7과 KUS-9도 자체 개발한 소형 무인기이다. KUS-7은 해상 순찰 및 산불 감시용 소형 민간 드론으로 2007년 8월 첫 비행을 시작했으며 최대 이륙 중량 70kg, 채공 시간 2.5시간, 항속거리는 45km를 기록했다. 카이는 2008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에 KUS-9 드론을 선보였다. KUS-9은 날개 4.2m, 공체 길이 3.4m, 최대 이륙 중량 150kg, 최대 임무 중량 20kg, 채공 시간 8시간, 항속거리 80km, 최대 시속 180km이며 MQ-1 프레데터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한국군은 송골매를 배치한 이후 전방 전술 정찰을 위한 초소형 무인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7년 2월 한국군은 한 손으로 날릴 수 있는 미니 무인기의 수요를 발표했고 한국 유콘 시스템의 링오I-006과 이스라엘이 개발한 스카이락2가 입찰에 참여했다. 2007년 당시 한국군은 이스라엘의 스카이락2를 선택했지만 이 입찰로 유콘의 링오아이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링오I-006은 한 명의 병사가 손에 들고 던져서 날리며 외형은 미국의 유명한 레이븐 무인기와 유사하다. 경량 날개를 사용하며 무게 6.5kg, 채공 시간 1.5시간 이상, 항속거리는 15km이고 UAE가 이 모델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무인기는 물론 기존에 장비한 송골매도 소형 전술 무인기에 속한다. 군용 무인기 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거리 무인 정찰기, 중대형 정찰 타격 복합형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 등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드론도 필요하다. 작년 10월 한국은 미국에서 구입한 마지막 RQ-4 글로벌 호크를 인도받았다. 2011년 한국 정부는 이 무인기 4대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데 약 7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호크의 도입으로 한국은 미국 이외의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한국군의 고고도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고고도 장거리 체류형 전략 무인정찰기는 채공시간 20시간 이상, 작전고도 1만 미터 이상으로 전략전투 정찰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대형 무인기를 지칭하며 지속적인 정보 수집 능력과 전장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미래 정보화 전쟁에 필수 불가결한 주요 장비로 공군 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강력한 공군을 구축하고자 열심히 노력 중인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한미연례 안보회의에서 글로벌 호크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었다. 그러나 글로벌 호크는 대량 살상 무기를 투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MTCR에 의해 판매 제한을 받고 있었다.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2009년 5월 미 국방부는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 전역에 대해 박천후 등 전천후 감시를 가능케 하여 한국의 정찰 및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고고도 장거리 체류형 무인 정찰기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글로벌 호크는 애초에 U2 정찰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글로벌 호크의 핵심 장비는 직경 1.2m 광대역 통신위성 안테나와 전기광합 적외선 장비로 주야간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구름, 황사 등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정찰 및 감시가 가능하다. 채공 시간은 38에서 42시간이며 항속거리는 3,000km로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지상국의 정찰 정보를 전송하고 지휘관의 의사결정 또는 전장 피해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위성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한국형 킬체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킬체인은 주로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과 같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민감한 목표물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하여 방어하는 체계이다. 쉽게 말하면 타격 순환 체계. 즉 목표물을 탐지하고 확인, 추적하여 조준하고 교전, 평가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킬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무인기와 조기경보기, 전투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관련 장비 개발과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글로벌 호크는 다량의 공중 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부 정찰 위성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타격 임무를 완수하면 정찰 플랫폼에서 타격 효과를 평가한 뒤 예상 피해 효과에 미달하면 추가 타격을 실시한다.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고장이 빈발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하면서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생겼기 때문이다. 글로벌 호크는 긴 채공 시간을 추구하여 기동성이 떨어지는 넓은 날개를 채택했고, 스텔스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3대 레이더에 의해 쉽게 발각되고 추적된다. 따라서 제공권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생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미국에서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06년 14,000m 고도에서 24시간 비행이 가능한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공동 연구 및 제작한다. 한국이 공개한 MUAV의 모습을 보면 외관은 글로벌 호크와 비슷하지만 엔진은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한다. 글로벌 호크는 터보팬 엔진이다. MUAV는 전장 약 13m, 전폭 25m의 1200마력, 단일 엔진으로 구동되며 항속거리는 1852km, 채공시간은 32시간이다. 전자광학 및 적외선 장비와 지상통제 장비, 합성 영상 레이더 등의 장비를 탑재해 화력 타격, 통신 중계, 전자전,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트렌드를 따라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1990년대 초부터 공기 역학적 설계와 비행 제어 시스템 전자기술 등이 끊임없이 발전하며 미국 등 일부 항공대국은 무인기의 스텔스 성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일부 항공 강국이 연구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X-47B, 유럽의 뉴런, 중국의 리젠 등은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미래전의 양상을 바꾸는 주요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한국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국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면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과 함께 전쟁 초기 전략적 기습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한국은 무인기 개발 전략 지침에 따라 많은 종류의 초소형 소형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중대형 장거리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기도 시험 비행 또는 개발 중에 있다. 한국의 무인기 기술 개발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자기술과 항공산업이 취약한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을 형성하고 있다.